김경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에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연루된 이 지금 미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 사기, 돈 세탁, 문서 위조, 신용 도용. 이 사건은 미 연방검찰 법무부 그리고 FBI 국제부패 전담반이 장기간 합동 수사를 한 끝에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미국 당국이 이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FBI 뉴욕 지부장은 이번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는 미국의 공평하고 경쟁적인 경제 시스템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검찰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최대 형량은 동생 방기상은 최대 형량 30년, 반주현은 최대 형량 62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한번 나라 망신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또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이런 데 연루돼가지고 정말 아주 나라를 대망신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공소장을 보면은 아주 가관입니다. 이 반기상, 이 동생과 이 아들, 그 조카가, 이 반기상 부자가 가족의 명성을 이용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명성을 이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증빙 자료들을 보면은 그 답변도, 반주엔 이메일의 답변도 우리 가족의 명성에 기반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국왕에게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카타르 국왕에게 만나서 랜드마크 72, 이걸 매각하려고 했던 빌딩을 사무총장이 제안했고 카타르 국왕이 일정 정도 허가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이 반기문 조카, 이 반주연의 메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일에. 그래서 이 검찰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증거로 다 수사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기소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반주연과 조누는 미국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동생 반기상과 말콤 해리스는 미체포된 상태, 도피 상태로 돼 있습니다. 도피 상태.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반기상은 한국 국적입니다. 동생 반기상은. 그런데 현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수사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혹시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기상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었습니까? 저는 전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기소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 실질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요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올 경우에 인도에 협조를 할 겁니까? 통상 범죄 인도 요청은 이제 일단 그 사법당국 간에 이제 소통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당국 통해서도 아마 그런 협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올 텐데요.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은 지금 미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는 이제 앞으로 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을 아직까지 외교부 장관께서 보고조차 이 사건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지금 위안부 소녀 합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가 일본의 정부고 피해자가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 위안부 관련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돼야지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당사자들이 직접 해당되는 나라의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어서 하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이랑 이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 나라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아에도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아니, 제 얘기는
외교부가 네.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이 협상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그 위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할머니들의 이제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하여튼 그 할머니들한테 그 상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그런 이제 말씀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지난 4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그런 협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 이것의 이 합의, 이 협상의 당사자는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물론 외교부가 이걸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외교부가 이것을 위임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상대로 해서 협상할 자격이 없습니다. 합의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당사자 자격이 없는 우리 정부가 한 협상이고 합의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효이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할머니들이 여러 가지 그런 뭐 일본 법원에도 소송을 하고 해서 다 안 되시고 결국은 이제 다 한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사실상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서 저희 나라는 거의 정부의 많은 외교력을 거기다 할애하면서 외교부 입장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선의를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문제는 결국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협상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남이 합의를 한 겁니다.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 합의 자체는 무효다 이런 겁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게 되면은 예, 김경희 의원님, 예, 질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이 당사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합의는 무효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아베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희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할머니들이랑 또 대화를 하고 또 특히 국제사회의 많은 양심 세력들이 저희를 전폭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또 우방국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합쳐짐으로 인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던 아베 정부도 움직여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결과를 받아낸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100% 완벽한 또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삼성에서 정유라 말값으로 지원한 액수가 220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절반도 안 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격인데 이걸 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이제 뭐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건 우리가 합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피해자와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합의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외교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일본이랑 이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 나라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아시아에도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아니, 제 얘기는 네. 외교부가 네.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이 협상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그 위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할머니들의 이제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하여튼 그 할머니들한테 그 상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그런 이제 말씀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지난 4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그런 협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 이 합의, 이 협상의 당사자는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물론 외교부가 이걸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외교부가 이것을 위임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상대로 해서 협상할 자격이 없습니다. 합의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의를 주현과 존우는 미국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동생 반 기상과 말콤 해리스는 미체포된 상태, 도피 상태로 돼 있습니다. 도피 상태.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반 기상은 한국 국적입니다. 동생 반 기상은. 그런데 현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수사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혹시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 기상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었습니까? 뭐 저는 전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기소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 실질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요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올 경우에 인도에 협조를 할 겁니까? 뭐 통상 범죄 인도 요청은 이제 일단 그 사법당국 간에 이제 소통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법당국 통해서도 아마 그런 협의가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그 외교부를 통해서 올 텐데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런 데 연루돼 가지고 정말 아주 나라를 대망신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공소장을 보면은 아주 가관입니다. 이 반기상 이 동생과 이 아들 그 조카가 이 반기상 부자가 가족의 명성을 이용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명성을 이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증빙 자료들을 보면은 그 답변도 반주엔 이메일의 답변도 우리 가족의 명성에 기반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국왕에게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카타르 국왕에게 만나서 랜드마크 72 이걸 매각하려고 했던 빌딩을 사무총장이 제안했고 카타르 국왕이 일정 정도 허가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이 반기문 조카 이 반주연의 메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일에. 그래서 이 검찰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증거로 다 수사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기소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은 뭐 지금 미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는 이제 앞으로 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을 아직까지 외교부 장관께서 보고조차 이 사건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지금 위안부 소녀 합의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가 일본의 정부고 피해자가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 위안부 관련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돼야지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뭐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당사자들이 직접 해당되는 나라의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어서 하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에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연루된 이 지금 미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 사기, 돈 세탁, 문서 위조, 신용 도용. 이 사건은 미 연방검찰 법무부 그리고 FBI 국제부패 전담반이 장기간 합동 수사를 한 끝에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미국 당국이 이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FBI 뉴욕 지부장은 이번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는 미국의 공평하고 경쟁적인 경제 시스템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검찰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최대 형량은 동생 반기상은 최대 형량 30년, 반주연은 최대 형량 62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한번 나라 망신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또 이렇게